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4년 7월 18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지금부터 자연히 그리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중부지방에서 남부지방으로 폭우가 이동한다고 하는 뉴스를 접하고 한참 망설이다가 금강을 거쳐서 대전에서 세종시로 갔습니다. 세종시에서 수직 딸기, 그러니까 버티칼 딸기 농장을 경영하는 분의 초청을 받고 간 건데요. 그분은 거기서 200평 규모의 건물 내에 딸기 농장을 개설하고 포시즌이라고 하는 딸기 농장 카페를 옆에다가 열었습니다. 상당히 사람들이 많고 인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거기를 가보니까 이미 사람들은 많은 그런 거에 재미를 느꼈는지 이제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딸기 라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도 딸기 라떼를 한 잔 주어서 마시고 농장 운영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분은 대전점과 세종 카페가 열었는데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말합니다. 부산점도 지금 개설했는데 잘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리야드와도 계약을 마치고 이번 주에 농장 시설차 리야드를 갈 것이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요, 수직농장과 스마트팜에 대해서 정부가 투자 지원을 할 것이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세종시 한복판 건물에다 문을 연 수직 딸기 농장과 딸기 카페는요, 아주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 같아서 상당히 인상적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카페에는 손님이 참 많았습니다. 나이 든 분들은 거의 없고요. 그저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딸기 수직 농장을 견학하고요. 저는 다시 고속도로를 타고 수원으로 운전해서 올라왔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서 고려기술학원과 미팅을 하고 저녁에는 인도네시아 버칸바루 숭아이 시약 홍수방지 연구팀과 만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침 인도네시아 정권 교체기에 이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도 많았는데요. 어쨌든 깔끔하게 숭아이 시약 범람 프로젝트, 범람을 방지하는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 만나서 다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콤파스 신문의 자카르타 톱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톱 뉴스 사진은요, 콤파스가 주최한 인도네시아 정부 보조금 비료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농업정책 토론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정책 토론의 주제는요, 국가의 식량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보다 적응력 있고 효과적인 보조금 지급 비료 정책 시스템 구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는 여러 사람이 있는데요. 뿌뿌 인도네시아 회장, 그리고 국립식품점이죠. 국립식품청 수석 비서 대행, 그리고 농민들과 소통하는 KTNA 회장, 또 국회 제4분과위원회 소속의 의원들, 이런 여러분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정책에 관해서 주로 다루는 건데 이번에는 비료의 알로케이션, 비료를 나눠주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정부 보조금을 받는 비료를 배당하고 할당하는 과정에서 혼란과 관료적인 그런 문제, 어드미니스트라티브한 문제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저해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분배의 문제점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면은 분배 과정을 더 투명하고 단순화해야 할 것이라는 그런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점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이건 다른 기회에 전해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톱 뉴스는요, 중부자바 주지사 후보에 누가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중부자와는 아직 누가 유력한지 잘 모르는 가운데 몇몇 후보가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조코위 대통령의 둘째 아들 깨상이 등장하는 바람에 다른 후보들은 더 찌그러들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깨상 빵아랩은 여론조사에서요 7%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발표된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벌써 7%를 얻었으니까 깨상이 상당히 유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깨상 빵아랩이 중부자와 주지사가 될 확률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연소 부통령 형에 이어서 최연소 주지사가 탄생하는 동생이 주지사가 되는 그런 기록을 인도네시아에 남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모르겠다고 응답한 유권자도 64%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어떻게 흐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외신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후보가요, 타이완의 안보 비용을 타이완이 지불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나토에도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이 나토를 지켜주니까 나토 국가들도 일부 비용을 대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미국의 항모들이 타이완 해역을 순회하는 비용을 타이완이 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트럼프는 한국에도 그런 주장을 할 것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요,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해야 하고요, 또 핵도 개발해야 미국이 다른 말을 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요즘 분짜개를 가면요, 밤부터 이른 새벽까지 아주 추운 기온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운 기온 현상은요, 건기가 절정을 이루는 7월부터 8월 사이에 아주 춥습니다. 그리고 중부자와 디엔고온 같은 데를 가보면요, 9월에도 혹은 브로모 산을 가도 9월까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심할 때는 서리가 내리기도 하고요, 얼음이 얼기도 합니다. 이런 좋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요, 호주가 지금 몬순 기후, 즉 겨울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발 800m 이상은요, 항상 선선하고 춥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죠. 그렇지만 인도네시아는 적도를 넘어서 남반구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호주가 지금 겨울이니까 인도네시아도 그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깔리만탄, 특히 신수도 누산 따라가 있는 동부 깔리만탄은요, 북반구에 속합니다. 따라서 중국 대륙의 저기압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가리만탄은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하여간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춥게 느낄 수 있는 지역은요, 호주와 가까운 발리의 킨타마니 산이 있고요. 그리고 중부자와의 디엔고온, 그리고 디엔고온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신도로 순빙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요. 거기도 그렇게 춥습니다. 그 외에도 반둥의 렘방도 춥죠.
그렇지만 기온이 영하로 떨어져서 가장 춥게 느낄 수 있는 지역은요, 역시 동부자와의 브로모 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도 브로모 산을 한번 가시면은 호텔이 추워서요, 그냥 잘 수가 없고요. 그 담요를 들쳐 입고 그리고 나와야만 되는 아주 그런 추운 맛을 인도네시아에서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경제 및 비즈니스입니다. 아라프라 해역에서 불법으로 고기를 잡는 것도 불법이고요. 또 정부 보조금 기름을 어선에 파는 것도 불법 행위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를 법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하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라프라 해역은 여러분이 잘 모르실 텐데요. 암본에서 파푸아 지역 사이에 있는 그런 대륙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대륙붕 아라프라 해역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조기가 많이 잡히고요. 칼치, 오징어, 새우, 바다새우 이런 것들이 많이 잡히는 그런 아주 좋은 어장의 하나입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 국적의 그 어선 두 척과 인도네시아 자국 어선 두 척, 그리고 고기를 잡은 것을 운송해가는 운송선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연루된 그런 불법 어로 및 보조금 기름 판매 밀반준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훨씬 낮은 벌금을 매겼다고 하는 데서 시작된 겁니다. 검찰은 이건 6년 징역형에다가 20억 루피아 벌금을 때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과 비교해 볼 때 이게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 어선들을 봐줬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다시 조사를 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뉴스가 하나 있는데요. 양계장에서요, 마got, MAGOT라고, 마것이라고 하는 것을 닭에게 사료와 섞어서 먹이면요, 사료비도 적게 들고, 그리고 아주 우수한 품질의 계란도 얻을 수 있고, 닭고기도 생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마것이 뭔지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농과대학 교수에게 제가 물어보고요. 다시 설명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교수가 동부자와 농과대학에 한 분 계십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바탐이 밀수섬이라는 악명을 넘어서 이제는 마약을 몰래 들여오는 그런 루트로 알려지게 됐다는 그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바탐으로 들어온 그 싱가포르 국적의 화물선에서요, 106kg의 그 마약이 적발됐다고 하는 것이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들여온 마약은 인도네시아로 들여왔다가 호주로 다시 보낼 계획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그럴 리가 없겠죠. 인도네시아로 이 마약은 들여오려다가 적발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배에는 2명의 인도 사람이 타고 있었고요. 10명의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타고 있었다고 하니까 이러한 그 인도네시아 선원이 타고 있는 배라고 하는 그런 허점을 이들이 이용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바탐은요, 인도네시아 밀수 기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밀수를 하는 항구는 수마트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아체에서 메단의 밑에 보면은 또 작은 그 도시들, 또 모두 이 도시들에는 어선이 기항하는 작은 항구지만 대부분 밀수하는 항구라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물론 서부 및 북부 가리만탄에도 이런 밀수기지 항구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인도네시아는 밀수를 하기가 아주 손쉬운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마약까지 밀수를 하니까 참 인도네시아는
뭔가 좀 어수선한 그런 나라가 아닐까. 그리고 앞으로 마약이 더 성행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